블랙록이 본격적으로 리플에 대해서 미국 금융시장으로 끌어당기면서 리플코인의 강력한 대폭 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온도 파이낸스 측에서 리플 레저를 기반으로서 2,670억 원 규모의 미국 재무부 채권 토큰 OUSG를 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남겼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속보로서 전달 도움 드린 바가 있었죠. 향후 6개월 안에 배포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온도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블랙록의 RWA 파트너입니다. 여기에서 온도 파이낸스의 OUSG 같은 경우는 블랙록의 비드를 기반으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온도 생태계에 블랙록의 자산이 예치되어가지고 토큰화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즉 온도에 블랙록의 자금이 대거 투입된 상태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이번에 리플을 채택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블랙록의 자금이 리플 레저에 유입되고 있다, 이런 말과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 소식 자체가 리플의 펀더멘탈을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소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 이미 싱가포르 기반의 오픈 에덴을 통해 가지고 미국 재무부의 단기 채권 트레저 리비를 출시한 상황인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기반의 증권거래소 아칵스, 인도, 엘리시아, 여러가지 전세계 주요 금융들이 리플 레저 위에서 수억 달러 규모의 토큰화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팩트만 두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블랙록이 미래 사업으로 점 찍은 게 사실상 RWA 실물자산 토큰화 사업인 거고, 리플도 해당 사업에 발빠르게 뛰어들면서 글로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블랙록의 자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리플이 RWA 사업으로 확장을 해서 성과를 충분히 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번에 연준까지도 리플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난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미국 연준이 2025년 첫 번째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죠. 작년 마지막 FOMC 회의에서 올해 2차례 정도 인하를 시사를 했던 만큼 이번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고, 현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FOMC 성명서에서 인플레이션이 미국 연준의 목표치라고 할 수 있는 2%를 향해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 관련 문구가 삭제가 됐고요.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게 머물고 있다라는 평가가 추가가 되면서 이번 회의가 다소 매파적이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발표될 4분기 GDP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앞으로 시장 변동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될 여러가지 경제지표들, 고용지표, 물가지표, 그리고 경기지표들 추이에 따라가지고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 발표되는 즉시 다시 한번 후속 영상을 통해서 브리핑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하지만 비트코인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FOMC 회의 이후부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 자체가 시장에 힘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파월 의장 측에서는 현재 은행들이 암호화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미국 연준은 발전과 혁신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크립토 친화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리플이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그리고 RWA 글로벌 송금 서비스인데, 이번에 은행들을 관리하는 연준 측에서 코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라고 공표를 남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언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현재 리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은행과의 연계들 자체가 더욱더 쉬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연준 측에서는 왜 리플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을까요? 사실상 미국 연준과 리플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왔습니다. 2015년 연준 측에서 미국의 결제 시스템 개선을 위해 가지고 더욱더 빠른 지불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는데, 거기에 리플의 라이언 자군이 운영위원으로 선발이 됐었고, 리플의 수석 제품이자 크레이그 드시 부의장직을 맡은 바가 있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리플의 고문이었던 마이클 바 측에서는 미국 연준의 부의장으로서 임명받기도 하다 보니까 리플과 연준의 관계 자체가 무려 1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이번에 리플이 트럼프 라인을 제대로 타면서 미국 내부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준 측에서도 이에 따른 본격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리플에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플 탈중앙화 거래소의 일일 거래량이 245억 원 규모를 기록을 하면서 생태계 자체도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리플의 XRP 현물 ETF 승인 가능성도 약 75% 수준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리플 ETF가 승인된다면 11조 6천억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리플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리플의 폭발적인 가치 상승을 끌어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리플 코인이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모든 유동성을 리플이 전부 다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 전부 다 상승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오로지 리플만 상승하는 이런 시장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리플 차트 살펴보면은 일봉 자체가 굉장히 낮게 만들어지면서 변동성에 대해서 줄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 역사 패턴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낮은 변동성을 가져가다가 갑작스럽게 훅 올라가는 급등 패턴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리플 차트 패턴상 상방으로 크게 튈 가능성이 높고, 이번 파월의 발언 자체가 리플에게도 물론 호재겠지만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봐도 긍정적인 만큼 코인 시장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해당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숏 포지션까지도 청산이 되면서 코인 시장이 상승세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절대로 선물 투자하지 마셔라. 숏으로 걸든 롱으로 걸든 레버리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에 처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업비트 위주의 현물 매매만 하면은 그냥 수익 쌓아 나가시면 되는 건데, 굳이 선물 투자하셔가지고 청산되다가 안 봐도 되는 손실 보게 되면은 이거 복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물 투자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번에 FOMC 회의에서의 금리 동결 자체가 현재 시장이 충분히 예상한 부분이었죠. 호재도 악재도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은행들의 코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발언을 상당한 호재로 작용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 여기서 현물 시장에서 강력한 매수세까지도 받쳐준다면 본격적인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GDP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뿐만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 실적 발표들까지도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은 당분간 높게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변동성을 틈타 가지고 코인 시장에 강력한 상승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코인 시장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 불장 같은 경우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기점으로써 미국의 거래소나 은행 펀드 같은 여러가지 대형 기관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보유량 비율이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보유량 대비했을 때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이 비트코인을 움켜쥐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물량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각종 악재를 통해 가지고 개미털기에 나설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개미털기 악재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편 미국 측에서 코인 매집에 나선 상황에서 중국 측에서는 비트코인 보유 허용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해당 소식은 출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짜 뉴스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중국의 코인 보유 허용 루머가 돈다는 것 자체가 코인 시장 내부에서 미국, 중국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 미중 경쟁이 과열된다면 서로 물량 뺏기에 나서겠죠. 그러면 시장이 과열되겠죠. 이게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엄청난 변동성 기회의 시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미국, 중국 경쟁 구도가 오히려 이번 불장에 더욱더 큰 상승을 이끄는 내러티브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비트코인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시장은 불장의 정점 근처도 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보유 기간에 따른 실현 시가총액을 분석한 지표인데요. 1에서 5 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전 사이클에서는 비트코인을 1일에서 3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는 보라색 투자자들이 상당히 우세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인 6번 사이클에서도 지난번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단기 보유자들이 증가하면서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 자체가 확인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난 사이클처럼 극단적인 유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즉 코인 시장이 불장으로 가기까지는 아직까지 한참 남았다라는 거고, 현재 시장의 장기 투자자들이 단기 투자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물량을 넘기기 시작할 때 이때부터 대세 상승장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이유고요. 마침 미국의 M2 유동성이 치솟기 시작을 하면서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준비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장 전망은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리플 정보 커뮤니티에서는 시장 주요 이슈에 대해서 빠르게 분석 도움 드리고 있고, 이번 주는 설 명절로 인한 아시아 휴장, 그리고 미국 거대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 FOMC 회의까지 여러 가지 상당한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 장소에서 이슈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을 하면은 시드를 잃어버리고 불장 시작하기도 전에 강제 퇴학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커뮤니티 통해서 함께 대응을 해나가시면서 안정적으로 시드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과거 상승 사이클의 최정점에서 나오던 기본적인 움직임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선물 시장 과열도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즉 아직까지 추가 상승 국면이 남아있다, 이런 반증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